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저와 함께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태극이 춤추는 우리 우주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양 괴는 다 아시죠? 양은 이어진 거, 음은 갈라진 거. 근데 요 두 개를 양의라고 부르고요. 요 괴에다가 또 음양을 올리면 요거는 1등병이 되고 요건 이렇게 되죠. 요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요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괴에다가 음양을 올리면 이건 소양이 되고 이건 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상의학이니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사상에다가 또 음양 괴를 올리면 요거는 셋 다 양이 되고 요건 하나만 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 8개, 8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그냥 그렇다 그런 거죠. 근데 이 건태, 이진, 손, 감, 간, 고는 요거는 두음법칙 때문에 보통 이 글 중에 들어가면 리를 읽는데 요때는 두음법칙 때문에 우리 맞춤법에 따라서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렇게 쓰고요. 의미가 건은 하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양의 기운이 다 모여 있으니까 가장 센 거죠. 하늘이 되고, 반대로 음의 괴가 다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을 말한다. 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 땅, 별 땅, 건지, 곤지, 짝짝꿍 할 때 이게 건, 곤이,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하늘 땅에 맹세해 이런 말 하는 게 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태는 이제 연못 바다, 이는 불, 해. 참 우리말은 멋있죠. 이렇게 중요한 말들은 딱 다 한 음절이야. 불, 물, 해, 달.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우레, 벼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태우복희가 정한 겁니다. 종합해서 첫 번째 건괴는 하늘이요, 일건천. 두 번째 태괴는 연못, 바다요, 이태택. 세 번째 이괴는 불이요, 삼리화. 이땐 리도 있습니다. 삼리화. 네 번째 진괴는 벼락이요, 사진뢰. 오손풍. 다섯 번째 손괴는 바람이요, 오손풍. 여섯 번째 감괴는 물이요, 육감수. 일곱 번째 간괴는 산이요, 칠간산. 요건 감이고 요건 간입니다. 그다음 팔곤지. 여덟 번째 곤괴는 땅이다 해서 복희가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못 살 때도 동네 할아버지들이 저 정도는 다 외우셨어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하면서 이렇게 외우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근데 복희의 그 천재성이 이 8괴를 둥글게 배치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희도 당연히 대륙에 살았죠. 우리 역사가 이 반도로 내려온 건 얼마 안 돼요. 우리 역사에. 근데 그때 복희가 지금 제가 중국 지도를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게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남쪽은 따뜻하죠. 모든 북반구의 나라가 남쪽을 다 좋아합니다. 옛날 서양에서도 이 유럽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아주 상춘의 나라, 항상 따뜻한 나라. 그래서 오늘날 서양 별자리에 보면 이디오피아 왕, 왕비, 딸, 사위가 다 모여 있어요. 별자리로. 카시오페이아 많이 들어봤죠? 카시오페이아입니다. 카시오페이아가 왕비, 세페우스가 또는 케페우스가 왕,
안드로메다가 딸, 페르세우스가 사위입니다. 예. 가을철에 북쪽 하늘을 이디오피아 식구들이 다만 정리하고 있어요. 그건 옛날에 이디오피아를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이제 따뜻하니까 일건천괴가 가고 반대로 반대편에 땅이 팔곤지가 옵니다. 그럼 대륙에서 봤을 때 이쪽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태택 바다가 이쪽으로 오고 산은 이쪽으로 가면 더 들어가면 이제 산이 나오죠. 칠간산 이쪽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니까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동쪽에 해가 뜨니까 삼리화를 이쪽에 갖다 놓고 해가 동쪽에 떠 있을 때 보름달은 서쪽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름달은 항상 해의 반대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감수가 그래서 요거를 천문사계라고 합니다. 하늘 땅 그다음에 동서 해 달 이게 천문사계 나머지가 지리사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설명드렸고 요 사진례는 옛날에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래고 이쪽이 위입니다. 양효에서 약한 음효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벼락이라고 생각해서 사진례가 이쪽 가 있고 또 벼락이 땅 옆에 있어야죠. 땅에서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땅 옆에 산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네 개는 지리사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 우리 옛날 오래된 우주관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팔계는 1건, 2태, 3리, 사진 1, 2, 3, 4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랬다가 올라가서 5손, 6감, 7간, 8권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4개는 이 안에 양효가 4개가 있고요. 5, 6, 7, 8은 안에 음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극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복희팔계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피자라고 할까요? 피자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피자 이 조각은 요 괴하고 대응하고 요 조각은 이 괴하고 대응합니다. 그럼 여기는 양효가 다 모였으니까 요 조각은 모두 하얀색입니다. 예. 근데 요 조각은 전부 검정 어둡습니다. 왜? 전부 음효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피자 조각은 양효가 2개고 음효가 하나니까 3분의 2는 밝고 3분의 1은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양효가 2개고 음효가 하나니까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양효가 2개고 음효가 하나지만 음효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5대5로 봅니다. 그래서 음효와 양효가 반반, 이쪽도 마찬가지 논리로 반반. 그냥 이쪽은 음효가 2개, 양효가 하나니까 어두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끄럽게 연결하면은 비로소 태극이 형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복희팔계가 없었으면 우리 태극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극은 보기보다 곡률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지금 태극기 작도법에는 뭐 반원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곡률이 좀 이거보단 작죠. 두리뭉술이한데 실제로 이렇게 곡률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현재 태극기는 복희팔계에서 천문사계만 남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거 4개만 남았다는 얘기죠. 지리사계를 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것이 원래 태극기의 원 모습입니다. 제가 태극은 그냥 우리 익숙한 그 디자인 모습으로 그냥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 4개가 없으니까 꼭 털 뜯긴 닭 같아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너무 훌륭한 디자이너가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계 국기 규격 3대2에 이렇게 이쁘게 집어넣으시는 바람에 우리 태극기가 그냥 아쉬운 대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태극기는 5,500년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 국기가
5,000년이 넘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 격려할 때마다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 5,500년이나 된 국기, 이 사실을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다시 남북 통일이 되면 야, 이거 대각선의 4개는 북한 몫이야 해서 다시 태호 복희 8개 국기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천문지리 무불통달하는 순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더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3태극에 정역 8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겠지만 국기가 너무 바뀌면 아예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늘 보던 태극기에서 궤만 4개 늘어나는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불만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야, 지금 그 4개 태극기도 그리기 힘든데 저 어떻게 그리란 말이냐.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태극기 작도가 아예 안 되는 국기도 엄청 많습니다. 뭐 국기 중에는 색이 3가지밖에 안 들어가는 단순한 국기도 많지만 뭐 전혀 국기를 그릴 수 없는 복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국기도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더 그리기가 쉬워요. 복희 8개를 그릴 때는 위쪽이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양요는 위쪽에, 음요는 아래쪽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주보는 궤는 모양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 아까 복희 8개가 1, 2, 3, 4로 내려와서 5, 6, 7, 8로 올라갔다는 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안이 양효였고 이쪽 4개는 음효였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는 따뜻하니까 양효를 하나씩 보태. 그리고 이쪽은 음효를 하나씩 보탭니다. 됐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는 음효, 여기는 양효가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예,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양효를 3개 얹으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잖아요. 근데 얘가 하늘천이니까 얘가 양보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효가 들어오고 여기는 음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마찬가지예요. 음효가 3개 들어오는데 얘랑 같아지니까 얘는 양효가 들어야 됩니다. 얘는 양효가 들어오고 음효가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또 중간이니까. 복희 8개는 원리만 알면 오히려 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 원리가 이쪽에 3개가 다 길면 맞은편은 3개가 다 짧아요. 이쪽에 안에 게 2개가 길면 마주보는 것은 안에 거 2개가 짧아요. 바깥에 게 음효면 이게 양효예요. 그래서 세어보면 전부 9조각입니다. 이거 6조각이잖아요. 이거 3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에 마주보는 거 개수를 합치면 9조각이에요. 이거 4조각, 5조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이거 참 조화롭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거 보실까요? 이 조각수도 9지만 요 1에 8을 더하면 9가 되죠. 2에다 7 더해도 9가 되죠. 3에다 6 더해도 9가 되죠. 4에다 5를 더해도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조각의 합도 9, 숫자의 합도 9. 아주 저게 매료됩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라이프니츠가 이 태극에 매료돼서 공부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희가 이 복희 8개와는 또 별도로 하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하도는 이게 냇물이니까 우주의 순환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전설에 따르면 복희가 등에 하도가 새겨진 용마를 보고 뭐 그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흰 점과 검은 점으로 구성된 하도가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하도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해하기 좋게 바둑판에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 동양의 그 숫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하시려고 해도 1, 2, 3, 4, 5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1은 우주의 시작이자 근본을 상징하고요. 그 원소로는 수, 방위로는 북쪽, 계절은 겨울을 뜻합니다. 이건 뭐 그냥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 1이 하늘이면 2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로는 화가 되고 방위로는 남쪽이 되고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당연하죠. 불이니까 여름이고 또 그러니까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3은 우주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만 있어 갖고는 안 되죠.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동양은 모든 것이 3배수로 결정되죠. 우주를 이룬 최소한의 숫자로서 원소로는 목,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 다음에 우주의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사다. 사는 원소로는 금,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이다. 그 다음에 토는 이제 일사, 그러니까 화수목금 토 중에서 화수목금 중에 토하고 관계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는 일사를 품는 음양조화의 주체고 원소로는 토, 방위는 중앙을 말한다. 5개니까 4개가 동서남북이고 하나가 중앙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읽어져요. 그 다음에 천수와 지수가 있습니다. 천수는 홀수입니다. 13579. 그 대표 숫자는 가운데 있는 5가 되고요. 여기서 천수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10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짝수입니다. 2, 4, 6, 8, 10이고 대표 숫자는 6이고 여기서 나중에 12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지수보단 천수를 좋아하죠. 증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이 음력 며칠입니까?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13579 천하게 표현해서 속되게 표현해서 1땡, 3땡, 5땡, 7땡, 9땡이 우리나라 명절입니다.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신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 그러니까 2땡, 4땡, 6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력 2월 2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수를 좀 더 우리가 숭앙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생수와 성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생수는 만물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작은 숫자예요. 1, 2, 3, 4, 5 기본이 되는 숫자고 여기에 5를 더한 숫자는 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만물을 발생시키면 이번에는 우주를 만들어 간다. 그런 어떤 철학을 담은 것이 음양오행 우주론입니다. 뭐 말로는 쉽지만 실감하려면 더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도는 보면 이 안에 생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 2, 3, 4, 5. 그러니까 하얀 돌이 일단 천수고요. 하얀 돌은 홀수고 천수고 1하고 3은 안쪽에 있고요. 7, 9는 바깥쪽에 있어요. 이건 성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제 1하고 6은 같은 짝입니다. 생수하고 성수인데 5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물인 거죠, 물. 예. 그 다음에 16이 물이고 이제 38은 여기가 이제 목이 됩니다. 목. 그러니까 이거는 저 성수니까 1, 2, 3, 4, 5가 안에 들어가고 6, 7, 8, 9가 이제 바깥에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2는 짝수니까 검정색이지만 생수니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 하도의 특징은 10이 있어요. 그래서 10을 이렇게 5로 나눠 놔서 이렇게 이 안이 아주 완성된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하늘이 9천이잖아요. 그러니까 9가 거의 마지막인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입니다. 그래서 신이 가운데 계시고 요 하얀색만 보면 천수만 보면 안에서 이렇게 휘몰아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태극 모양이 여기서도 나와요. 화도라는 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2, 4, 6, 8 지수는
이렇게 휘몰아서 들어가죠. 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8, 6, 4, 2에서 그래서 두 개의 태극이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생수, 성수 원리가 이 안에 다 설명이 된다. 그래서 총 55개 돌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에 백돌은 25개, 흑돌은 30개가 됩니다. 이 중앙을 빼면 천수의 합 1379를 더해도 20이 되고 지수의 합 2468을 더해도 20이 됩니다. 아주 참 조화롭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원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수가 되고 목이 되고 화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려면 아까 목이 봄이라고 그랬어요. 봄에 나무가 이제 자라죠. 여름에 이게 여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여기가 이제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이렇게 배정돼 있고 토는 위치가 중앙인 거죠. 여기서도 방향이 이쪽이 남이고 북이고 이쪽이 동이고 서죠. 근데 하도에서 뭐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럼 상생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상생 방향이 목생화지요. 나무가 불을 살리죠. 그러니까 이 순환하는 흐름을 그리는 것이 하도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수생목, 목생화 잘 돌다가 여기서 이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화생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수목 화로 왔다가 우리 동양의 우주에서는 일단 토로 들어와야 합니다. 토를 거쳐갑니다.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서 뭐 그릇을 굽고 뭐 흙을 굽고 흙 속에서 쇠가 나오고 토생금 해서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가 언제 개입하느냐? 요때 개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도의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 대략 12만 9,600년이더라. 이제 거기까지 이제 동양에서 우주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년마다 겨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빙하가 대략 빙하도 복잡하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소빙하, 대빙하인데 대략 10만 년마다 빙하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주에 1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냥 되질 않고 신이 개입을 한다. 그런 개념이 하도에 등장을 합니다. 하도를 공부해 보면 동양의 그 우주관 중에 중요한 개념이 몇 개인데 하나가 개천이고 또 하나가 개벽입니다.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추교역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토가 개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게 새로운 세상이다. 그것이 바로 동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학에서 쓰는 말이 후천개벽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최재우의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동경대전의 포동문,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말이 개벽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동학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 민초들이 이렇게 창을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던 것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정역과 함께 이 하도는 개벽을 상징하고 있는 동양의 우주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대일항쟁기 때 정읍의 우리 민족종교 보천교 본부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게 11전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전래 종교들,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이건 종교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종교는 전부 사입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냐? 이 전래 종교는 신사참배를 했어요. 뭐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종교 책임자들께서 다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본에 부역했던 그 과거를 참회한다 다 했었어요. 근데 민족 종교는 그걸 끝까지 거부하니까 뭐 대정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신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천교 건물은 뜯어져서 여기 대들보가 오늘날 종로에 있는 조계사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던 파란기와 건물이 뜯어져서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구가 2천만 밖에 없던 일제강점기 때 600만의 보천교 신자가 희생이 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그에게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우리 민족의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슬픈 거는 저는 보천교 신자도 아니고 증산도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융성했던 민족 종교가 일본이 씌워놓은 그 사입이라는 굴레에서 지금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그 민족 종교를 뭐 잘 무속하고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뭐 개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벌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합니다. 문화는 역사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 불교는 우리 호국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켜왔고 우리 독립선언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성당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나라가 먼저지 종교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 국사를 지켜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